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요. 아빠는 우리 오백트파이. 그치 더워. 아니거든. 삐뽀삐뽀. 현수는 교통안전 박사. 나는 교통질서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르릉 빵빵. 집 밖에 많은 자동차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아니야. 현수와 함께 신호등을 보는 방법과 교통질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교통안전 표지판을 잘 보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세요. 안돼. 현수야, 이게 뭔지 아니? 엄마가 현수에게 내민 것은 교통카드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야. 엄마가 오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어. 우와, 나도 반짝이는 멋진 면허증을 갖고 싶어요. 그래? 그럼 교통안전 수료증은 어떨까? 교통안전 수료증요? 현수가 교통안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면 엄마가 수료증을 줄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준비하면서 우리 현수에게 교통안전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거든. 엄마는 거실 테이블에 무엇인가를 잔뜩 올려놓았어요. 우선 신호등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신호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호등에는 운전자가 보는 신호등과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보는 신호등이 있어요. 동그란 모양의 신호등은 운전자가 보고 네모난 모양의 신호등은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봐요. 횡단보도에 있는 네모난 모양의 신호등에서 빨간불은 서시오, 초록색 불은 가시오라는 뜻이에요. 동그란 모양의 신호등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호등이에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색 불이 켜질 때 건너야 안전해요. 신호등처럼 도로에는 교통안전 표지들이 많아. 이 교통안전 표지는 걸어서 길을 건너는 사람, 즉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야. 어린이 또는 유아 보호. 엄마, 이건 저도 알아요.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통안전 표지 맞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현수가 들고 있는 교통안전 표지는 스쿨존이라고 해. 학교 앞이니까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뜻이란다. 맞아요. 학교 근처에서 자주 봤어요. 보행자 전용 도로. 이 교통안전 표지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이야. 도로에는 다양한 종류의 교통안전 표지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교통안전 표지는 도로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거나 교통정리를 위한 것이에요. 또한 도로의 통행 방법이나 도로를 구분하고 안전 속도 등을 나타낸답니다. 교통안전 표지를 찾아보세요. 일방통행, 주차금지, 횡단보도, 버스 전용, 위험, 공사 중, 정지, 주차, 자전거 금지, 제한속도 30, 좌회전 금지. 이번에는 엄마가 커다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셨어요. 엄마, 이건 도로에서 보던 횡단보도인데요. 횡단보도에서 직접 연습하면 위험하니까 엄마가 솜씨 좀 발휘했지. 현수는 종이 횡단보도 위를 지나갔어요.
횡단보도에서는 한 손을 들고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건너야 해. 꼭 초록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살펴야 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우선 멈추고 오른쪽에 서 있어요. 초록색 불이 켜지면 좌우를 살피고 한 손을 들고 운전자를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건너요. 손을 드는 것은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추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왼손을 들고 걷다가 반쯤 지나면 오른손을 45도 각도로 들어요.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운전자를 계속 바라보면서 걸어요. 엄마와 함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더 재미있게 공부해볼까? 우리 마을 그림 지도로 집에서 태권도 학원까지 가보는 거야. 그럼 여기 우리 집에서 출발할게요. 현수가 손으로 그림 지도를 짚으며 태권도 학원으로 향했어요. 길을 다닐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해요. 항상 자동차가 오는지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는 없는지 살펴봐요. 자동차가 다가올 때는 잠시 멈춘 다음 비켜서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보도가 끊긴 곳이나 골목이 있는 곳에서는 우선 멈추고 길을 살피세요. 자동차는 모퉁이를 돌아갈 때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와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뒤로 물러서 있어요. 좁은 길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벽에 붙어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차를 타거나 내릴 때도 조심할 게 많단다. 자, 여기 좀 보렴. 엄마가 펼친 책에는 차를 타거나 내릴 때 조심해야 할 상황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는 천천히 좌우를 살핀 후 내려야 해요. 버스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버스 뒤로 가면 위험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뒤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버스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 길을 건너요. 찻길 주위에서 장난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또 버스나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한 것을 확인한 다음 보도에 내려야 해요. 차를 탄 다음에는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해요. 전철을 탈 때는 꼭 안전선 밖에서 기다렸다가 차례를 지켜 타야 해요.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뛰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다음날 현수는 엄마와 밖으로 나갔어요. 현수야, 저기 파랑 옷을 입은 학생과 노랑 옷을 입은 학생 중에 누가 더 안전할 것 같아? 항상 운전자를 보라고 했으니까 차가 보이는 쪽으로 걷는 파랑 옷을 입은 학생이 더 안전해요. 현수가 말했어요. 맞아. 찻길과 보도가 구별되지 않는 길에서는 운전자를 바라보는 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단다. 그때 길 건너에서 영훈이가 현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지금 영훈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뭔지 알 수 있겠니? 현수는 엄마의 말에 눈만 동글동글 굴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보도로 천천히 오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을 들고 걷다가 공을 놓치면 잡으려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단다. 공 같은 물건을 손에서 놓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공 같은 물건은 봉지나 망에 넣어서 들고 다녀요. 애완동물과 함께 길을 갈 때는 품에 안고 가는 것보다는 너무 길지 않은 끈으로 메고 다녀요. 만약 손에 든 물건이 차를 향해 떨어졌을 때에는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주워요.
엄마, 자동차 뒤에서 놀면 위험하지요? 현수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맞아. 자동차 뒤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없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자동차의 운전석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자동차의 운전석에 있는 거울로는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자동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아서 위험해요. 자동차의 옆부분도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옆부분에 있을 때도 조심해야 해요. 어린이는 몸이 작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차 뒤에서 놀면 위험해요. 엄마, 여기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현수가 횡단보도 여기저기를 살피며 말했어요. 이렇게 좁은 도로에는 가끔 횡단보도 표시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렴. 도로를 건널 때 지켜야 할 5가지 습관. 첫째, 뛰지 않고 천천히 걷는 습관을 가져요. 둘째, 골목이나 횡단보도에서 우선 멈추는 습관을 가져요. 셋째,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요. 넷째, 도로를 건널 때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걷는 습관을 가져요. 다섯째, 도로를 건널 때 차가 오는지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육교를 이용하렴. 육교에 올라서면서 엄마가 말했어요. 현수야,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찾아볼래? 버스가 왔다고 미리 찻길로 내려오면 위험해요. 버스에서 내릴 때 뒤쪽을 확인하지 않고 내리는 것도 위험해요. 차 밑에 들어간 물건을 꺼내는 것도 위험해요. 공을 주우려고 찻길로 뛰어들면 위험해요. 초록색 불이 켜지자마자 건너면 위험해요.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는 것도 위험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위험해요. 공을 발로 차면서 가는 것도 위험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현수를 칭찬해 주었어요. 우리 현수가 이제 교통안전 박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현수는 엄마에게서 멋진 교통안전 수료증을 받았답니다.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 9가지 규칙. 1.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이용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주의를 살피고 건너요.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없거나 멈췄을 때만 건너요. 4. 찻길로 뛰어들지 마세요. 5. 버스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길을 건너면 위험해요. 6. 큰 차가 지나갈 때는 뒤로 물러서요. 7. 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세요. 8. 차 밑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9.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안전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세요. 나는 교통안전 지킴이에요. 1. 나는 차를 탈 때나 도로를 지날 때 항상 안전하게 행동하겠습니다. 2.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이용합니다. 3. 나는 큰 차의 앞이나 뒤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4. 나는 차에서 내릴 때는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5. 나는 도로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6. 나는 아무리 급해도 찻길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7. 길을 건널 때는 한 손을 들고 운전자의 눈을 봅니다. 8. 나는 흐린 날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차와 떨어져 걷습니다. 9. 나는 항상 어깨를 펴고 좌우를 살피며 똑바로 걷습니다. 현수가 놀이터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안전하게 가려면 OX 문제를 맞춰야 해요. 길을 따라 OX 문제를 풀어보세요. 차가 다니는 길을 찻길이라고 해요. 5.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X. 골목에서 차가 나오면 빨리 뛰어가요. X. 버스가 왔다고 미리 찻길로 내려오면 위험해요. O. 차가 다니는 도로로 나올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요. O. 차 뒤에서 노는 것은 안전해요. X. 골목길에는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해요. O. 자동차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O. 초록색 불이 깜빡일 때는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건너요. O. 자동차의 뒷자리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요. X. 버스나 전철에서 친구와 장난을 쳐요. X. 초록색 불이 켜져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O. 도로를 걸을 때는 차가 오는지 항상 귀를 기울여요. O. 아파요? 끙끙. 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질병.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쓴 약을 먹고 밤을 새워 앓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에요. 꼬마 의사 진소리와 함께 우리가 흔히 걸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아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동물 친구들이 꼬마 의사 진소리를 찾아왔어요. 하마가 훌쩍. 목이 아파요. 토끼가 징징. 귀가 아파요. 진소리는 오늘도 무척 바쁘겠어요. 하지만 걱정 없어요. 인형 간호사 미미가 도와줄 테니까요. 애취, 감기에 걸렸어요. 하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쩍 벌렸어요. 이런, 하마가 감기에 걸렸구나. 진솔아, 어떻게 하면 감기가 나을까? 목이 붓고 열이 날 땐 물과 과일을 먹고 푹 쉬렴. 고릴라가 콧물을 흘리자 미미가 말했어요. 고릴라야, 공기가 건조하면 감기에 잘 걸려. 잘 때 젖은 수건을 걸어놓고 자면 도움이 될 거야. 이번에는 곰이 쿨룩쿨룩 기침을 했어요. 곰아, 기침을 할 때는 손 말고 휴지로 막아야 해. 동물들은 감기에 좋은 따뜻한 차와 과일을 먹었어요. 꽃가루와 황사가 날리면 마스크를 해요. 늑대가 헐레벌떡 진소리를 찾아왔어요. 진솔아, 꽃밭에서 놀았더니 눈이 빨개지고 재채기가 나. 나도 감기에 걸린 거야? 그건 알레르기야. 알레르기는 꽃가루, 동물의 털이나 음식 등이 몸에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야. 꽃가루가 날리면 꼭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닭과 오리도 진소리를 찾아갔어요. 진소라, 봄에 황사를 쐬면 왜 감기에 걸려? 중국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에는 병균과 더러운 먼지가 섞여서 그래. 황사가 있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나가야 한다면 꼭 황사 마스크를 해야 해. 꾸룩꾸룩 배가 아파요. 뿡 방귀를 뀌면서 공룡이 찾아왔어요. 며칠째 똥을 못 누고 방귀만 나와. 고기 대신 싱싱한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 진소리는 설사를 자주 하는 생쥐와 펭귄에게도 말했어요. 생쥐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봐. 그리고 펭귄아,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 안 그러면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거야. 끙끙 이가 아파요. 상어가 이빨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진소리가 바다로 찾아갔어요. 이빨이 아픈 상어의 입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어요. 휴, 상어야, 이빨을 닦지 않아서 입속에 충치세균과 감기세균이 가득해. 진소리는 칫솔로 상어의 이빨을 닦아주었어요. 진소리는 동물 친구들에게 이빨 닦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치카치카,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치카치카, 어금니는 위, 바깥, 안 모두 치카치카, 마무리로 혀도 치카치카. 따끔따끔 눈이 아파요. 물고기들이 눈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진소리가 연못으로 찾아갔어요. 저런, 연못이 더러워져 눈병에 걸렸구나. 눈병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 있으렴. 진소리는 어항에 깨끗한 물을 담아 물고기들을 옮겼어요. 윙윙, 귀가 아파요. 토끼가 기다란 귀를 잡고서 끙끙대며 진소리를 왔어요. 귓속이 가려워서 면봉으로 후볐더니 너무 아파. 진소리는 토끼의 귓속을 살펴보았어요. 귓속이 가렵다고 심하게 파내면 안 돼. 귀지는 쌓이면 저절로 귀 밖으로 나오거든. 미미는 귀에 물이 들어간 코끼리에게 말했어요. 귀에 물이 들어가면 고개를 기울여 쿵쿵 뛰어봐. 그래도 안 되면 귀를 바닥에 대고 누워있으면 돼. 미미는 음악을 듣는 강아지에게도 말했어요.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귀가 아프고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돼. 극적 가려워요. 온몸이 가려운 공룡이 미미를 찾아왔어요. 수두가 나서 몸이 가려웠던 거야. 긁으면 흉터로 남으니까 손 발톱을 깎자. 또 수두는 옮으니까 나을 때까지 집에서 쉬어야 해. 동물 친구들은 가려움증이 생겼어요. 사자는 머리가 가렵다고 극적극적, 돼지는 토돌토돌, 땀띠가 오돌토돌 났다고 북북, 원숭이는 벌레에 물렸다고 벅벅. 모두 씻지 않아서 그래. 따라와. 진소리는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갔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보글보글 거품 속으로 풍덩. 가렵지 않고 건강하려면 항상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해. 진소리는 목욕하는 동물 친구들에게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깨끗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아. 깨끗하면 가렵지도 않아. 몸을 깨끗이 씻자. 깨끗하면 건강해져. 옷도 깨끗이, 몸도 깨끗이. 모두 함께 뛰놀아요. 진소리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야호! 눈사람을 만들자. 몸을 움직이며 신나게 뛰어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모두
따로 사용해요. 진솔이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잠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컵, 숟가락, 포크, 젓가락, 빗은 따로 사용해야 해. 그래야 병균이 옮지 않아 모두 건강할 수 있어. 병원에 가요. 진솔아, 병원 가자.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진솔이는 잠을 깼어요. 오늘은 진솔이가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에요. 나도 병원에 간다고? 그동안 나도 건강하게 생활했나? 몸은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이 입었나? 골고루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나? 진솔이는 꿈속의 일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1. 뽀글뽀글 목욕을 해요. 2. 치카치카 양치질을 해요. 3. 뽀득뽀득 손을 씻어요. 진솔이는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몸 이것저것을 검사해요. 키가 부쩍 자랐어요. 36.5도, 열이 없어요. 입속이 깨끗해요. 귓속이 깨끗해요. 시력이 좋아요. 심장이 튼튼해요. 충치가 없어요. 배탈 설사도 없어요. 다리도 건강해요. 자, 이제 손을 좀 보자. 의사 선생님은 진솔이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손에는 세균들이 많단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대소변을 본 후 음식을 먹기 전에는 비누칠을 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 진솔이는 예 하고 대답했어요.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기를 들고 왔어요. 으앙, 주사는 싫어요. 진솔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어항 안에 흰 동가리와 말미잘을 보렴. 흰 동가리는 한 번 말미잘 독에 쏘이면 다음에 또 쏘여도 끄떡없단다. 우리도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병을 이겨낼 수 있어. 진솔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야! 일찍 자야 키가 쑥쑥 자라요. 진솔이가 잠자리에 들자 별님과 달님이 자장가를 불러요. 새근새근 자는 동안 좋은 음식이 몸으로 쏙쏙, 좋은 공기가 몸으로 쏙쏙, 키도 쑥쑥 몸도 튼튼, 새근새근 예쁜 꿈을 꾸어라.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좋아요. 계절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 동물 친구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진솔이와 함께 계절에 맞는 건강한 옷차림을 알아봐요. 추운 겨울에는 얇고 따뜻한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꼭 챙겨요. 봄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요. 더우면 벗었다가 추우면 다시 입을 수 있도록요. 또 꽃가루나 황사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준비해요. 여름에는 옷을 시원하게 입고 몸을 자주 씻어야 땀띠가 나지 않고 벌레에도 물리지 않아요. 하지만 햇볕 아래 오래 있을 때는 얇은 긴팔옷을 입고 모자도 꼭 써요. 풀과 나무가 많은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팔 옷을 입고 양말을 신어야 벌레에 물리지 않아요. 비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거나 장화를 신어 옷과 신발이 젖지 않게 하고 평소보다 좀 더 따뜻하게 옷을 입어요. 집에서 의사놀이를 해봐요. 눈은 건강한가요? 냉장고나 벽에 그림카드나 글자를 붙이고 멀리 떨어져 한눈을 가린 다음 시력을 알아보세요. 손은 건강한가요?
엄마와 함께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보고 손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 귀는 건강한가요? 엄마가 칼질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코는 건강한가요? 음식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세요. 냄새로 즐겨 먹는 음식의 종류를 맞춰보세요. 입은 건강한가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세요.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 가슴과 배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부엌에서 아이와 함께 요리하면서 오감이 건강한지 살펴보고 오감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 보게 하세요. 몸의 느낌에 민감하고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면 아이의 건강을 체크하고 치료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